자, 그러면 네. 취재를 바짝 세우시는 우리 네. 권순우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이제 오늘 뉴스 3 가야 되는데 뭐 고용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증시가 눈치를 볼 일인가. 참 대단하죠. 그 거대한 자금이 이렇게 네. 지표 하나하나에 일일비하는 근데 게. 해도 너무했으니까 이렇게 고용이 18만인데 50몇만? 예? 예. 야, 그리고 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오늘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에서 그렇죠. 또 토론을 할 건데, 근데 이제 학생주임 선생님 떴습니다. 이제 무슨 소리 하실까, 언놈이 혼날까를 좀 눈치를 좀 보면서 다우존스는 약보합 마이너스 0.1%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 S&P는 마이너스 0.6%. 뭐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네. 전반적으로 시장 추세가 좀 약해요. 이게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없이 뭐 플러스 전환, 이게 다우는 잠깐 하다 말았는데 어우, 그러게요. 그냥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반성문을 시장이 좀 쓰고 있는데, 그 패드워치에서 연준이 이제 금리 올해 두 번 올리면 땡이다라는 얘기들로 우리가 신나게 한번 달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살짝 눈치 보면서 5월에도 한 0.25% 포인트를 더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네. 예상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5월에는 금리를 5월에는 동결할 거다. 그러니까 3월에 한 번 더 올리면 5월에는 동결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사고 친 것도 있고 좀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기도 하다 보니까 5월에는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 절반 정도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 더 강경할 경우에는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뭐 이런 지표까지 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고용 관련한 지표는 일단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고용 추세 지수라는 것이 나왔는데 118.74로 전달 수정치인 117에서 상승했다. 이게 뭐 1%포인트 오른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고용 관련한 지표들은 좀 시장에서 좀 회자가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프로는 지금의 이 하락장에 대해서 지난 한 1월에 열심히 달렸던 거에 대한 약간의 그 숨 돌림, 숨 고르기 정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그 파월의 혹은 뭐 연준의 이 스탠스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볼 거 아니다. 정프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숨 잘못 고르면 한 2년 고르더라. 말씨가 됩니다, 형님. 자, 그나저나 여기 터키 튀르키예에서 아주 심각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예, 사망자가 무려 2,600명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래 가장 그렇죠. 피해가 큰 지진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튀르키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84년 전에 한번 이런 지진이 있었대요. 그때 한 3만여 번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다는데, 이번에는 규모 7.8과 7.5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두 군데서 발생했는데, 하나는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 인근에서 발생을 했고, 여기는 제조업 중심지인데 남쪽으로 시리아하고 맞닿아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시리아에서도 좀 사상자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에 건물이 좀 노후화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좀 완파되고 붕괴가 되면서 주민들이 이제 매몰된 경우가 많대요. 아이고. 그러면은 지금 파악되고 있는 숫자보다 사상자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망자는 한 2,60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 한 13,500여 명 정도가 좀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제 사상자가 아직도 늘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이 건물이 완파가 되다 보면 거기 몇 분이 좀 매몰이 되셨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르도안 대통령도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애도 기간을 선포를 했고요. 이제 그 조기를 개항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지금 겨울철 새벽 시간에 눈비가 좀 내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작업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강진이 한번 있고 나면은 여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여진이 한 80여 차례 정도 발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건물이 좀 완파가 된 곳이 아니라 반파가 됐다 그러면은 구조대가 가려고 그래도 여진 때문에 추가 피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 작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전에 이런 정도의 강진이 발생을 했던 거는 1939년에
발생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은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피해가 접수된 우리 국민들의 사상자는 없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또 그 반군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좀 굉장히 좀 위험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외교부는 그 여행 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 지역, 거기 계신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출국을 해라라고 출국 권고 지역이기 때문에 거주 국민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여행객도 지금 없는 네네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혹시 뭐 다른 튀르키예 국민들이 많이 사상한 가운데 이런 거 알아보기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게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도 그쪽에 지역에 진출을 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쪽 지역 공장들의 피해가 있는지를 좀 지역적으로 좀 보니까 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이스탄불이나 이쪽 지역들의 법인이나 공장을 두고 있어서 별다른 피해는 네. 현재로서는 네, 어쨌든 뭐 우리 그 대사관이나 영사관 같은 데들에서 우리 교민들의 또 여행객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네. 여행들을 많이 가고 계셔서 우리 국민들 안전도 한번 점검을 좀 꼼꼼히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출국 권고 지역은 이제 여행객들이 있진 않은데 그 저기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선교 그렇죠. 나가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위험한 자원봉사자. 지역도 좀 네. 많이 나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그 지역을 중심으로 외교부가 좀 알아보고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터키가 있고 옆에 시리아인데 그 사이 정도쯤이 이제 제일 피해가 아마 크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터키도 터키지만 시리아도 참 오랫동안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겹치네, 그죠? 지난 몇십 년 내전에다가 네. 네, 참 뭐 IS도 예전에. 그래요. 자 그러면 네, 요건- 네. 예, 아닙니다. 예. 네. 네, 뭐 하실 아닙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터키 튀르키예에서 들려온 지진 소식 먼저 전해드렸고요. 예, 그리고 예.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그 챗GPT발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구글이 선빵을 한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사실 구글이 제일 잘한다라는 게 글로벌한 인식이었는데 네. 이게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치고 나가다 보니까 구글에서 뭐 코드레드 발령해서 좀 빨리 뭐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대화용 인공지능 바드를 일단 테스터들을 중심으로 개방을 할 거고 이거를 수주안의 일반인들에게 서비스를 할 거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바드라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바드가 시인이라는 뜻이에요. 바드. 시인이라는 뜻인데 시장에는 이제 견습 시인으로 좀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 정도가 알려졌었는데 피차이 CEO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개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소비자들에게 내놓기 전에 자기들끼리 먼저 많이 해보잖아요.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이제 오픈 AI가 챗GPT를 먼저 내다 보니까 구글에서도 이제 급하게 좀 내놓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드의 품질과 속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바드 이거를 제가 자꾸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나중에 투자하실 때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 구글의 인공지능 언어 프로그램은 람다입니다. 그러니까 기반 기술 초거대 인공지능 람다. 모델 되는 건 람다고 그렇죠. 그 위에서 대화형 챗봇을 하는 그 프로젝트 이름이 바드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구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들 움직일 건데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를 좀 파악하시기 하실 때 이 부분을 잘 구분을 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뭐 이전에 발표한 거긴 한데 애저 있잖아요. 클라우드 플랫폼 네네네. 애저. 여기에다가 이제 챗GPT를 사용할 수 앞으로 있게 해줄 건데 거기에서 뭘? 이름이 그러니까 AI 애저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를 네. 애저에서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저는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렇죠.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애저에서 먼저 발표를 했었고 여기 다리 같은 거를 쓸 수 있어요. 다리는 뭐냐면 그림 그려주는 건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느낌적으로는 좀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리를 가지고 3프로TV 로고를 좀 따뜻하고 친절한 이미지로 좀 만들어줘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 근데 그래요? 이게 아직 3프로TV를 모르기 때문에 3프로TV를 보여주진 않았어요. 인공지능이 만든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느낌적인 것만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따뜻해요, 따뜻하고 친절한 이미지로 로고를 나는 만들어줘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계속 누르면 됩니다. 그 생성 누르면은 계속 바꿔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감이 없을 때 요런 느낌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걸 보고서 아, 이 느낌은 아니구나 하는 거라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사람 시키면은 막 짜증내잖아요. 시안을 뭐 수백 개 저희 갖고야 세 되는데. 번째는 3%가 아니라 3태아 같은데 느낌이. 아니 글자 인식도 잘 못하나 봐요. 왜 3%가 없고 그냥 다. 네, 3% TV라는 거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일단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미국에 진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계 이제 관련한 기업들도 지금 서비스 검토 굉장히 분주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SK의 A-라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렇고 LG 엑사원,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이런 데들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갖춘 기업들 중에서도 이거는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날 건데 여기서 앞으로 이게 테마주 관련해서 많이 보실 때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자기들이 무슨 빅데이터가 있으면 특정한 분야의 빅데이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 클라우드 업체로 가는 거예요. 네. 가서 내가 이만큼 데이터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학습해서 모델을 만들어줘 라고 이제 의뢰를 한 다음에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한 서비스를 그래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코스닥 시장의 연초 대비 상승률 10종목을 거래소 자료를 이제 이데일리가 분석한 자료예요. 그럼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226% 2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기업들이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기업이고 AI하고 로봇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테마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이게 그 서비스를 하는 대장주가 될 수도 있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 그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내가 인공지능 초거대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웬만하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기업들 중에는. 왜냐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수천억에서 수조 원이 들기 때문에 네. 이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은 빅테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인프라로 해서 뭔가 신규 서비스를 내놓는 기업이라 그런다면 단순히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챗GPT 정도를 가지고 한다는 데는 그럴 거면 그냥 챗GPT 쓰면 되니까 네. 그게 아니라면 자기만의 독창적인 그 분야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걸 학습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그나마 유의미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그 공급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챗GPT 로봇 연초부터 하여튼 굉장히 강한 관심들을 많이 좀 받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가는지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K배터리 누적 수주가 1,000조 원의 1,000조? 이를 전망이다. 아, 전망. 근데 전망이라는 거는 네. 발표가 명확하게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거의 그럼 달성했다는 추정에 얘기예요? 가까운 전망입니다. 1,000조 감이 전혀 안 오죠. 1,000조? 천조국이라고 하잖아. 천조국. 우리가 미국 국방비. 국방비 1,000조. 1,000조 원이 어디 뭐 엔솔이 세 제일 군데죠, 많아요? 세 군데. 네. 엔솔이 가장 많고요. 이게 일단 SK온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누적 수주액이 290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회사 매출이 한 7조 원대를 고려하면 연매출의 한 40배 정도를 이미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이게 그 딱 누적 수주액 기준인 거고 뭐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더 달라 요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이거 그냥 내부적인 수치까지 해보면 그냥 대충 계산해봤을 때 한 300조 원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LG엔솔 같은 경우에 이제 했던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가 한 385조 원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출하한 양들 좀 계산을 하면 누적 수주 규모로는 한 400조 원 정도 될 거다. 엔솔이. 예. 그럴 거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140조 원 안팎으로 확보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00조 3
840조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뭐 미계약 물량이나 합의 중인 물량들 지금도 하면- 계속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 계산하면 1,000조 원 될 거라는 거고 공식적으로 S&E 리서치가 지난해 3분기 기준 수주 잔고를 조사해 봤을 때 700조 원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누적 수주까지 다 감안을 하 그러면 1,000조 원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확인하시려면은 그 IR 자료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이게 그 저희 3프로 멤버십에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 센터 있어요. 데이터 센터 있죠. 예, 거기에 기업별로 쳐보면 IR 자료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엔솔 자료예요. 엔솔 자료를 봤을 때 여기서 150조, 260조, 380조, 223년에는 얼마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자본 지출 투자잖아요. 네. 이것도 50% 이상 돈을 엄청 씁니다. 이거 수주 잔고가 많으면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공장 지어야 되거든요. 장비 회사들 괜찮겠네. 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장비사들.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또 이건 SK 엔솔, SK 온 자료예요. 수주 잔고 이렇게 빵빵 올라가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올라가냐면은 여기 숫자 보다가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뭐예요? 블루 오벌 SK. 블루 오벌 SK. 오벌 저건 SK. 새로 만드는 거죠? 포드랑 합작사. 예. 이게 129기가잖아요. 나머지 보세요. 5기가, 7기가, 10기가, 30기가, 10기가 그런데 이것만 129기가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다 지은 공장이 한 90기가 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블루오벌 공장만 129기가예요. 그러니까 뭐 기존 거에 더블 그냥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국내 장비 회사들이 좀 유망할 거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자꾸 제가 이게 데이터 센터 홍보를 하게 되는데 보기 편한 곳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네. 이게 데이터 센터 가 보시면은 이게 삼성 SDI를 누르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나와요. 아. 그러면 여기서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소재, 디스플레이 장비, IT 기업 이런 장비 회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 제가 디스플레이 장비밖에 안 나오네요. 2차 전지 장비 관련한 부분들도 이건 제가 잘못 갖고 간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맨 위에가 2차 전지 장비 아니에요? 2차 전지 관련한 회사입니다. 이거. 아, 이거 관련한 회사. 네. 근데 사실 디스플레이 장비하고 2차 전지 장비가 겹치는 경우들이 꽤 많긴 한데 네, 이거는 네, 좀 더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국내 장비들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이전에 유럽에서 노스볼트라든지 브리티시 볼트 같은 데가 다른 나라 장비 업체 좀 썼어요. 중국 장비 이런 거. 네네. 근데 다 갈아 꼈습니다. 한국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그 방송을 통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뭘요? 그거 다른 나라 거 예. 우리나라 거 그냥 쓰라고. 한국 거 쓰라고 했거든 우리가. 예. 조금 더 주더라도 한국 쓰는 그러니까. 게 결국은 이익일 거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저런 거죠. 중국 업체들도 이제 워낙 배터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 딸려 있는 장비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담도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배터리 수주한 그런 부분들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좀 우려가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감당할 수 있냐고 수주를 하려면은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LG 엔솔 같은 경우에 오창 공장 만들 때 스마트 팩토리 만들고 있거든요. 그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이유가 그 지금 인력이라든지 수요를 잡을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마더 팩토리로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 모델을 다른 나라로 이식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배터리 관련된 뉴스까지 오늘 뉴스 3 전해드렸고요.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